주택도시기금에서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출에 대해서 하나에서 10까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2020년도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서 하나씩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또 순자산가액 2억 8,800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만 가능한 대출입니다. 자, 대출 금리는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 1.8%, 그 다음에 월세금 같은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보증금일 경우에 최대 3,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3,500만원 전체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건 이것저것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월세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96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그 다음에 월 40만원 이내에서 대출 한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출 기간은 2년인데요. 4해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분 대출 대상자는 대출 접수일 현재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5천만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자,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부터 무주택자 또는 예비 세대주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대주가 돼야 되고요. 주택이 여러분들에게 주택이 무주택자야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연소득 합산 총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또 순자산가액이 2억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대출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자, 대상주택은요, 임차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인데요. 평수로 약 18평 정도 되겠네요. 이하 주택만,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자, 대출 한정은요, 대출 금액은 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에 대출이 가능하고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3,500만원까지 가능한 거고요. 월세금은 960만원까지 가는데 월 40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 금액의 70% 이내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대출 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4해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보증금 1.8%, 월세 1.5%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출 대상은 대출 접수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단독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을 대출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자만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대출 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순자산가액이 2억 8,800만원 이하인가여야 되고, 근로소득의 경우에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하게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만 이 대출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자산심사 및 개요연 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부분을 잘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대출 신청 시에 이 대출은 개인 간의 거래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개인과 또 월세를 내놓는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둘만의 계약으로는 이 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한 거래에 대해서 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러이러 제가 월세 대출을 받으려 한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그 사장님께 조언을 많이 해 주실 겁니다. 만약에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이 집을 들어가겠지만 혹시 대출이 안 될 경우에는 월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여부를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계약성을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아마 그러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안내를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그러면 은행 직원도 바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은 보증서를 담보를 하는 대출이다 보니까 보증금이 얼마 나오는지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만 가지고 대출이 얼마가 됩니다. 바로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증서가 보증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 대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그 보증서의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은행에 가셔서 은행 직원한테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은행 직원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그 보증 금액을 가지고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아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집에 만약에 어떤 가압류라든지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아마 평가를 하게 되겠죠. 심사를 하게 될 건데요. 자,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심사 항목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에 합계해서 금융 및 일반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심사를 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자, 자산심사 단계에서 사전 자산심사를 보면은 비금융자산 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에 대해 해당하는 겁니다.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수탁은행은요 5개의 은행을 가리키는데요.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비금융자산 플러스 금융자산, 수탁은행에서 확보를 하고요. 마이너스 금융부채, 그 다음에 플러스 일반 부채, 그러니까 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대출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에 수탁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합니다. 자, 사후에 자산심사를 또 하는데요. 비금융자산에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 여부를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최종 심사 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주에서 6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자, 이거는 비금융자산 플러스 금융자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마이너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심사 결과는요, 사전사 후에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자산금리가 부과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은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기준인데요. 아까 제가 이전에 대출이 이미 실행이 됐는데 나중에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이 났을 경우에 자산금리를 부과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초과금액 순자산가액 마이너스 순자산 기준금액을 적용을 해서 1천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0.1%가 자산이 되고요. 1천만원이 초과가 됐을 때는 시중은행 전세 대출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대출 금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출 금리는 보증금일 경우에는 연 1.8%요. 그 다음에 월세금은 연 1.5%라는 거. 자, 금방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 자산금리가 부과된다는 점. 자, 대출 한도는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출 금액은요, 보증금 대출 플러스 월세금 대출이 있는데 대출 금액이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자, 보증금 3,500만원, 월세금 960만원. 단, 보증금 대출은 전세 금액의 70% 이내에서 된다는 점. 그 다음에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대출 대상 주택은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차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고요. 부가형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은 대출 기간은 2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자,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한 번에 납부를 하셔야 돼요. 자, 대출 신청 시기는 일괄 실행을 하는데요. 보증금 같은 경우는 신규 임대차 계약서상 반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번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넘어가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자, 추가 대출인 경우에는요, 주민등록번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또 기존 대출 실행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자, 중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금이 생겨서 상환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요. 역시 이거는 만기 일시 상환일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 고객 부담 비용은요, 보증료 연 기준입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인 경우에 대출 금액의 0.05% 플러스 전세금 반환 보증 금액의 0.128% 아파트의 경우요, 0.154%의 그 외 주택은 해당이 됩니다. 자, 대출 신청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자, 기금 이 든든 사이트로 들으시면 이 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서 대출 기본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로 대출 상담 및 대출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기금 이의 등등으로부터 신청 시에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은행 방문 시에는, 은행 방문해서 신청 시에는 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 심사는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 심사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대출 승인의 경우에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하게 되고요. 대출금 수령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준비 서류는 확정 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영수증. 주인분하고 임차 보증 들어갈 때 5% 이상을 이제 계약금으로 납입을 하겠죠? 그럼 그 영수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등록 등본. 최근 5년 동안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쉽게 발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주민등록 초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집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 확인 서류는요,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인을 다니거나 어떤 소득 확인이 필요한데,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이 없을 경우에 사실 증명원. 무소득자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죠. 단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소득자의 경우는 급여통장, 사본 등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재직 확인 서류, 건강보험 자격격실 확인서하고요,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필요시, 요청시, 아마 은행에서 은행마다 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청 서류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청년저녁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대출이 실행될지 안 될지를 아시려면 해당 은행하고 5개 은행이요. 해당 은행에 가셔서 직접 여쭤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증서가 나와야 은행에서 발급을 해주니까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 보증서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셔서 보증서가 얼마 나오는지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은행에서 이 대출 실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청년 전용 주거 안정 월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